안녕하세요. 6학년 수학 7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비와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비와 비율 첫 시간이기 때문에 비와 비율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용어라든지 새로운 뜻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적어보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4단원 비와 비율 배우는 내용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규칙이 있는 두 수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기네 학교에서는 알뜰 시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6학년 친구들은 준비하는 사람 6명, 판매하는 사람 3명으로 한 모둠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비교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볼게요.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 이거 위에 조건에 보입니까? 준비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에요? 6명이죠. 판매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요? 판매하는 사람이 많아요? 준비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보잖아요. 누가 더 많다? 적다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뺄셈으로 비교해 보세요 했죠. 그러면 그대로 해볼게요. 6명에서 3명을 뺐더니 결과가 3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 결과를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보다 3명 더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더 많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지만, 자, 나눗셈으로도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하는 사람 6명이죠. 판매하는 사람은 3명이니까 나누기를 하면 6 나누기 3이니까 2가 나오죠. 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문장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요약해서 적을게요. 준비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보다 여기는 2는 2배, 준비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보다 2배 더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게 빼기로도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나누기로도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둠수가 하나일 때는 준비하는 사람 6명, 판매하는 사람 3명, 모둠수가 2개일 때는 12명, 판매 6명, 모둠수가 3개일 때는 준비 18명, 판매는 몇 명이 될까요? 판매는 9명이 됩니다. 6명씩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준비하는 사람은 6명씩 늘어나고 판매하는 사람은 3명씩 늘어나니까 12, 15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했던 것처럼 뺄셈으로 비교해보고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둠수에 따라서 준비하는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뺄셈으로 비교해보세요 했어요. 모둠수가 1개일 때는 1모둠일 때는 6 빼기 3을 해서 3.
준비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보다 3명 더 많아요 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모든 수가 2개일 때 볼게요. 2개일 때는 12 빼기 6이 됐죠. 12에서 6을 빼면 뭐가 되나요? 6이죠. 그럼 준비하는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준비하는 사람 수가 판매하는 사람보다 6명이 더 많아요. 가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걸 그대로 써볼게요. 자, 준비 사람이 판매 사람보다 3명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모둠이 두 번째가 되면 준비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보다 6명 더 많아요. 모둠수가 3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8명에서 9명을 빼면 9명 차이가 나죠? 그럼 준비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보다 9명 더 많아요.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모둠수가 늘어날 때마다 비교를 하는 새로운 문장이 계속 생기죠. 3명, 6명, 9명, 그 다음에는 12명 이런 식으로 문장이 계속 새롭게 나와요.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모둠수에 따른 준비하는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세요 했습니다. 모둠수가 1개일 때 볼게요. 6 나누기 3을 하면 2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문장으로 나타내면 준비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의 판매 사람 수보다 2배가 많아요 할 수 있죠. 2배 많아요. 자, 첫 번째 1모둠일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모둠이 2개일 때를 볼게요. 자, 준비하는 사람 12명, 판매하는 사람 6명이기 때문에 12 나누기 6 했더니 또 2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볼게요. 준비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2배 많아요. 어때요, 여러분? 첫 번째 썼던 문장 그대로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쓸 수 있죠. 모둠이 3개일 때 볼게요. 준비하는 사람이 18명이고 판매하는 사람이 9명이에요. 그러면 18 나누기 9를 하면 2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것도 정리하는 문장을 써볼게요. 준비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2배 많아요. 자, 모둠이 3개일 때도 문장을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랑 두 번째 정리를 했을 때 좀 차이가 나나요? 뺄셈으로 비교했을 때랑 나눗셈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했잖아요. 자, 뺄셈으로 준비할 때는 계속 비교하는 사람의 숫자가 문장이 계속 달라집니다. 몇 명이 더 많아요? 차이가 난다는 게 매번 달라지죠. 그런데 나눗셈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 수보다 2배 많아요. 이 문장으로 나머지 모든 내용이 설명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더 규칙성이 있어 보이나요? 네, 선생님도 생각이 똑같아요. 자, 선생님도 왠지 아래쪽에 있는 것이 조금 더 규칙을 잘 드러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수학이라는 교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학이라는 교과는 어떠한 일정한 숫자 배열을 보고요. 숫자라든지 어떤 사건을 보고 나서 거기에서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규칙을 경우에 따라서는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을 통해서 만약에 숫자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전에는 어떻게 됐을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규칙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규칙을 통해서 앞으로의 값이 어땠을까,
과거의 값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목이에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B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지엔의 모듬은 물 3컵과 포도 원액 2컵으로 포도주스 1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만들었어요.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이번에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스 1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컵을 색칠해 보세요 했죠. 1병을 만들려고 해요. 1병을 만들려면 물은 몇 컵 필요합니까? 3컵이 필요하죠. 3컵이 필요하고요. 자, 포도 원액은 몇 컵이 필요합니까? 포도 원액은 2컵이 필요하죠. 그러면 자, 포도 주스를 1개 만들 때는 물은 3컵, 포도 원액은 2컵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포도 주스 2병을 만들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은 6컵, 포도 원액은 4컵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포도 주스 3병째는 물은 9컵, 포도 원액은 6컵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4병일 때, 5병일 때 해보면 물은 12컵, 포도 원액은 8컵, 물은 15컵, 포도 원액은 10컵.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규칙을 발견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에 대한 정리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에서는 여러분들 일정한 규칙이 간단한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를 합니다. 자, 선생님 첫 시간에 여러분들 수학에서 강의를 할 때 우리 수학에서 쓰이는 용어들은 일상생활의 용어들과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는 두 개의 숫자를 비교를 할 때 주로 빼기를 많이 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스포츠 경기 중에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 자, 축구에서 어떤 팀이 이겼어요. 3대2로 어떤 팀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평상시에 비교를 하냐면 3에서 2를 빼서 앞쪽에 있는 팀이 뒤쪽에 있는 팀보다 한 골을 더 많이 넣어서 이겼다라고 비교를 하죠. 자, 근데 수학은 이 하나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어떠한 일정한 규칙으로 계속 무엇인가가 진행이 될 때 그 규칙을 적용을 해야 돼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어제 3대2로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또 무조건 3대2로 또는 그 다음에 무조건 1점 차이로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비교하는 거와는 수학에서 쓰는 비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일상생활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냥 여기서 하는 내용대로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들 많이 쓰죠. 몇 대 몇 할 때 이렇게 점 2개를 쓰잖아요. 자, 이것을 사용해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B라고 부르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 두수 3과 2를 비교할 때는 숫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기 점수 읽을 때랑 똑같아요. 순서대로 3대 2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3대 2는 우리가 수학에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3과 2의 비. 3과 2의 비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3의 2에 대한 B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문장도 그대로 적어줄게요. 2에 대한 3의
B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3대2, 3과 2의 B, 3의 2에 대한 B. 이까지는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2에 대한 3의 B. 이거는 여기 적혀 있는 순서와 반대로 되어 있죠.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헷갈리는 부분이 덜 할 겁니다. 여기 2에 3에 2에 대한의 밑줄을 쳐주실래요? 2에 대한. 그리고 여기서도 2에 대한이란 말이 있죠. 2에 대한. 자, 이 뭐뭐에 대한이란 말 자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자, 2에 대한. 이에 대한이란 문장이 그대로 앞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이에 대한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아래 문장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B 3대 2에서 기호 대의 오른쪽에 있는 2는 기준량이고 왼쪽에 있는 3은 비교하는 양입니다.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적어줄게요. 여기 오른쪽에 여기 점 땡땡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기준량이라고 하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는 이거 무엇을 기준으로 놓아야 될지 사실은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 한국이랑 일본 축구를 한다고 해볼게요. 축구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점수가 2대 1로 됐어요. 2대 1로 됐는데 우리 한국이 앞에 올 수도 있고 일본이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일본한테 이겼다 졌다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본보다 한 골을 더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놓을 것인지 우리가 크게 의식하지 않고 바로 알아챌 수가 있는데 수학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수학에서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놓을까 비교를 할 때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다른 걸 비교를 하잖아요. 이 기준으로 놓는 것을 여기 앞쪽에 놓을까 뒤쪽에 놓을까 했는데 규칙을 정했어요. 항상 비교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뒤쪽으로 놓자 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준량은 항상 뒤에 있습니다. 기준량을 놓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양을 앞에 놓아서 양이 많고 적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준량을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 특징이 있는 말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무엇에 대한이란 말이 들어가요. 자, 무엇에 대한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 말과 함께 있는 이 네모 있죠. 이 네모, 이에 대한 이 말은 문장의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이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무조건 기준량으로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에 대한 3의 B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를 기준으로 다른 걸 비교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에 대한이란 말이 앞에 나왔지만 요 값이 앞에 있는 값이 기준량이 되고 여기 뒤에 있는 3이 비교하는 양이 돼서 이것을 B로 나타내면 3대 2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계속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알뜰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슬기는 판매 금액 1,000원당 300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 금액과 판매 금액을 비교해 봅시다. 돼 있죠. 그러면 봅시다.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기를 써보세요. 자, 이번 단원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세요. 판매 금액에 대한
자, 무엇에 대한이 판매 금액 쪽으로 붙었죠.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준량은 항상 뒤에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부 금액 먼저 쓰고 뒤에 판매 금액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판매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부 금액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는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를 슬기는 1000대 300으로 나타냈어요. 1000대 300으로 나타냈는데, 자, 슬기의 생각이 맞을까요? 라고 했는데, 슬기의 생각이 맞는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자, 기부 금액 대 판매 금액이에요. 근데 슬기가 적은 걸 볼게요. 1000을 적었고 뒤에 300을 적었죠. 그러면 이 위에 문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자, 300원을 팔았어요. 300원을 팔았는데 기부를 1000원을 한대요.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번 돈보다 약간의 일부 금액을 보통 기부를 하잖아요. 여기 위에서도 1000원을 판매 금액을 1000원으로 하면 300원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아래쪽에 적은 내용은 300원을 팔 때 1000원을 기부를 하겠다라고 쓴 거죠. 그러면 슬기의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판매 금액이 300원인데 기부 금액이 1000원으로 더 크다. 오류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쓰고 나서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수학을 접하는 자세입니다. 비율을 볼게요. 자, 비율.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연순의 모듬은 도넛 20개 중에서 10개를 팔았습니다.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 돼 있죠. 자,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는 도넛 수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 볼게요. 처음에 있는 도넛 수와 판매한 도넛 수만큼 동그라미를 색칠을 해보세요. 했죠. 처음에 있는 도넛 몇 개라고 그랬어요? 20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20개, 아이고 좀 많네요. 20개를 색칠해 볼게요. 처음에 20개나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판매한 거는 몇 개입니까? 10개를 팔았죠. 10개를 팔았습니다. 20개 중에 10개를 팔았네요. 그러면 볼게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에 대한, 또 뭐뭐에 대한이 나왔군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문장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기준량은 뒤로 가야 돼요. 판매한 도넛의 비를 써주세요. 판매는 10개를 했고요. 처음에 있던 도넛은 20개가 있었죠. 그러면 비로 나타내면 10대 20이 됩니다. 자,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지 분수와 소수로 각각 나타내 보세요 했어요. 자, 판매한 도넛 수 우리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판매한 도넛 수 몇 개예요? 판매한 도넛 수는 해주고 10개. 처음에 있던 도넛 수 알고 있죠. 20개. 의 몇 배, 뭐뭇의 몇 배. 자, 이것은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죠. 곱하기 네모를 해줍니다. 몇 배인지 모르는 건 네모를 해주면 되겠죠. 자, 20에서 어떤 수를 곱했더니 10으로 됐군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10 나누기 20을 해주면 네모가 나옵니다. 자, 20에서 네모를 곱했더니 10이 됐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곱해서 20이 돼서 10이 곱해서 20이 됐으니까 반대로 가면 10에서 나누기 20을 해주면 네모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구할 수 있겠죠. 10 나누기 20은
10 곱하기 20분의 1로 나누기 20은 곱하기 20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면 20분의 10. 자, 분수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안 보이네요. 위로 적어주겠습니다. 10 곱하기 20분의 1은 20분의 10으로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자, 이거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죠. 자, 20분의 10은 자, 선생님이 약분을 해볼게요. 약분을 해보면 10분의 5가 되죠. 자, 10분의 5는 우리 소수로 나타내면 0.5가 됩니다. 그래서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우리는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뜻부터 볼게요.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라고 했어요. 자, 아까 그거 시구에서 보면 10대 20 있었잖아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규칙을 봅니다. 10대 20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10 앞에 있는 게 비교하는 양이잖아요. 기준량을 그대로 나눠주면 돼요. 나눠주면 20분의 10. 아까 20이 기준량이라 그랬죠. 뒤에 있는 기준량. 비교하는 양 10을 써주면 바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타내는 이것을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분수나 소수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것을 우리는 비율이라고 해요.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자, 몇 대 몇으로 나왔을 때 여기 뒤에 있는 기준량을 나눠주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비율은 우리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 이야기 많이 할 때 연예인들이 뭐 비율이 좋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연예인들 얼굴이 요만해요. 요만하고 몸이 이렇게 있겠죠. 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예인들 몸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는 항상 연예인들 얼굴을 비교를 하잖아요. 연예인들 얼굴 막 비교하잖아요. 누가 얼굴이 크니 작니. 그러면 이 얼굴은 무엇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까? 몸에 대해서 비교를 하죠. 자, 몸을 이렇게 나눠요. 쭉쭉쭉 나눠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만 더 길게 할게요. 자, 8. 자, 기준량은 얼마가 됩니까? 전체가 8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얼굴은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러면 얼굴 크기 나누기 몸 길이 해서 8분의 1. 이렇게 되면 몸 전체 길이에 대해서 얼굴 크기가 요만해요 라고 하면서 비율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에 따라서 얼굴이 진짜 크면 8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비율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자, 비율을 구하는 방법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익혀두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중기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대요. 중기내 모둠 6명은 8인실을 사용했고 지혜내 모둠 3명은 6인실을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방을 이용하겠습니까? 자, 방의 정원에 대한 역시나 밑줄 방의 정원에 대한 그러면 방의 정원이 기준이 되겠죠? 방을 사용한 사람 수는 비교하는 양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중기내 모둠은 B로 따지면 6대 8이 될 거고요. 자, 지혜는 3대 6이 되겠네요. 그러면 비율은 정말 쉽죠? 자, 여기에 있는 기준량을 나눠주면 돼요. 6 나누기 8을 하면 8분의 6. 지혜는 3 나누기 6을 하면 6분의 3이 돼요. 자, 8분의 6과 6분의 3. 어떤 모둠이 조금 더 넓게 쓰고 있을까요? 자, 이건 두 개의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6분의 3은 3으로 약분하면 2분의 1이고요. 자, 8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분모를 8로 만들어 볼게요.
자, 분모에 곱하기 4를 했고 분자에도 곱하기 4를 하면 8분의 4가 되죠. 이해되나요? 그럼 지혜의 모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8명이서 쓸 수 있는 방을 4명이서 쓰고 있고요. 지혜는 중기는 8명이서 쓸 수 있는 방을 6명이서 썼어요. 그러면 어떤 모둠이 방을 더 넓게 쓰고 있는 건가요? 어떤 모둠이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나요? 그렇죠. 지혜 모둠이 더 1인당 가지고 있는 면적이 더 넓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방 크기는 똑같은데 사람은 여기는 많고 지혜는 적잖아요. 이렇게 비율을 알 수 있으면 서로 다른 방 크기, 사람 수라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비율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이렇게 다른 상태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있는 이에 대한 비, 무엇에 대한이란 말이 있으면 이 말이 바로 기준량이 된다 라는 것을 하고요. 비율은 비교하는 양에다가 기준량을 나눠주면 된다. 자,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아요. 2대3의 비율을 구해보세요. 3분의 2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와 비율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내용이니만큼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여러 가지로 접하면서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